수학 작년에 한번 크고 왔거든. 아니 학교에서 좀 어때요? 한 2등급 선으로 봤을 때 2등급 국어 기준으로 2등급까지면 한 학교에서 2등급 한 몇 명까지가 2등급이 났어? 나? 아 참고로 진짜 박수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반에 지금 인원이 7명인가 8명 되거든요. 전부 1, 2등급이에요. 2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학생이 없어요. 근데 사실 3등급도 못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거 전국 기준이니까 전국 기준으로 23% 안에 들면 3등급이야. 40만 명이 쳤다 치면은 그 중에 8만 명 안에 들면 3등급이라고요. 맞죠? 그리고 11%니까 40만 명이 쳤다 치면 그 중에 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지 전국에서 2등급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2등급이 이렇게 막 무시할 만한 뭐 그 때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2등급이 고3 2등급은 절대 아니고요. 완전 달라, 완전 다른데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은 수준에서 그래도 2등급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난 진짜 그러니까 단 한 명도 3등급이 없다는 게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반은 아무도 없거든. 딴 반에도 다 3등급이 있어요. 다 있는데 나 그래서 사실은 점수나 이런 거 듣고 물론 자기 점수나 좀 아쉽거나 뭐 기분이 좀 썩 안 좋거나 그리고 사연 오늘 무덤 없다고요. 다 사연 있어. 다 사연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본인 개개인으로는 뭐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점수 들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야 잘 이제 뭐 커온 학생도 있고 이제 오래 다니는 학생들 잘 커온 학생이고 지금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도 중학교 때부터 막 고등국어를 막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학교에서 배웠던 걸 좀 잘 끌고 갔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글들을 좀 읽어봤구나. 그다음에 이제 겨울 방학 동안 이제 원장쌤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이제 원장쌤 수업 들었던 것들을 좀 이제 잘 활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이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축하고 싶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고1에 대한 그 원장님의 기대감이 진짜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잠깐만. 내가 진짜 많은데. 이제 참고로 우리 학원은 이제 역사를 좀 봤을 때 이제 다혜가 오래 다녔으니까 다혜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다혜가 학원 처음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학원에 그 중학 반이라는 반 자체가 없었어. 반 자체가 없어서 다혜가 있었을 때는 학교별로 그냥 다 모아가지고 같은 출판사 쓰면 그냥 같이 수업 듣고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기존에는 우리 학원이 이제 고등부 학원이다 보니까 중학생들을 들어오면 받았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모으고 반을 만들고 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다혜가 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도 학원에 처음 들어왔단 말이야. 나는 이제 기존에 이제 중학생들을 많이 이제 가르쳐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그러면 중학생들을 위한 반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랑 그다음에 저기 703호에 마스크 쓰고 있는 조정 선생님 있죠. 딱 이 두 명만 중학교 반을 운영하면서 이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들 기억하겠지만 내가 처음 왔을 때 반이 한 8명 이렇게 됐나? 그 이제 학교도 다 달랐고 그게 끝이었어. 그 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그래서 그렇게 모여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거지어주는 인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도 한 20명 넘었어. 근데 걔네들이 이제 반이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이 딱 끝나던 시점에는 이미 그렇게 중학교로 다 모여가지고 수업하던 게 그때 당시 중학생들 수만 해도 이미 60명이 넘었어요. 그 60명이 넘는 상태에서 지금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전체 인원이 한 100명대 초반일 거거든. 한 120명 정도 될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 60명들은 이제 중3 끝나고 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방학 중에 이제 예비 고1 대비하면서 이제 합류했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는 이제 이번에 학기 시작하면서 또 합류했던 학생들 이렇게 될 텐데 이번에 그 모고 치고 한 120명 정도 되는데 1, 2등급까지 하면 이제 전국 상위 10%란 말이야. 내가 알기로 지금 60명이 넘게 2등급 안에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절반 넘게거든. 근데 그게 그리고 또 그 절반 넘는 60명 넘는 학생들 중에서도 거의 40명 넘게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중학생들 이제 같은 반에 있었던 애들 있죠. 걔네들 다 2등급이에요. 그 1등급인 애들도 있고 그 사진여고 애들이랑 그 다음에 연일중 애들이랑 그 다음에 또 더 있었는데 여명중 애들 걔네들까지 해서 다 대부분 2등급 안에 들었거든요. 아닌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야 이게 좀 성장세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원장님의 기대감이 지금 이 고1 가는 게 고2는 지금 처참하거든요. 여러분 언니 지금 처참해요. 알겠지? 근데 고3 생각보다 괜찮아. 고3 생각보다 괜찮은데 지금 이 모질이들이 지금 좀 처참해요. 그리고 고2쯤 되면 애들이 모의고사를 열심히 안 쳐. 자는 날이야. 그러니까 좀 휴식하는 날이야. 왜냐면 이제 야자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야자도 안 하고 집에 보내주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제 개꿀 비우면서 집에서 좀 자다가 하고 가야겠다. 집에서 낮잠 자다가 하고 까먹고 못 오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좀 사람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런 경우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덜 신경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들한테 귀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2번, 3번 칠 거라면 상관없어. 혹시 그렇게 하고 싶으시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재수가 있고요. 울면서 하는 재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사실은 다 있어.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작년에 고3 수능 쳤던 학생 있잖아. 울면서 재수하는 학생도 있고요. 사실은 울면서 재수하기 싫어서 그냥 이제 그 성적 그대로 이제 대학을 가는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분 좋은 상태에서 재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있었던 고3 학생 중에는 동인고 학생인데 부산대 의대를 합격했어요. 부산대 의대는 그냥 초1위권이잖아. 근데 그 학생이 서울대 의대 면접 문턱에서 떨어진다. 다 합격하고. 그래서 이제 부산대 의대를 걸어놓고 서울대 의대를 위해서 이번에 재수 한 번 더 한다 하더라고. 별로 그렇게 뭐 서럽진 않을 거야. 집에서 경산 왔는데 한 번 더 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 그런데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 수능을 한 번 칠 수도 있고 2번 칠 수도 있고 3번 칠 수도 있고 누구처럼 4번 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기 전까지 실제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20번도 안 치고 실제로 이제 수능에 치르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귀중한 경험인 거야. 그 환경 자체가. 여러분들 이번에 쳐봐서 알겠지만 집중이 잘 되던가요? 집중 안 되죠. 나 얼마 전에 저기 2학년 저기 남학생인데 좀 이제 반에 딱 친구들끼리 이제 우리 반이 구성되어 있는 학생이 있어요. 걔가 반 1, 2등이 전부 우리 학원에 있는데 반 1등 하는 애가 다리를 너무 심하게 떨어. 나 얘가 수업하고 있는데 다리를 양다리를 달달달 이렇게 떨고 있거든. 근데 반에서 2등 하는 애가 멘탈이 진짜 약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앉아있는데 2등 하는 애가 뒤쪽에 앉아있는 거야. 근데 진짜 다리 떨면 어떡하지? 다리 떨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걔 자리를 딱 봤는데 가방을 마침 자기가 이제 다리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야. 그래서 다행이다. 다리 떠는 거 안 보겠구나 라고 하면서 시험지를 딱 받고 고개를 들었는데 가방이 반대쪽에 걸려있는 거야.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걔가 다리 떠는 거 가지고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일부러 가방 위치를 바꿨대. 니 한번 몇 대 봐라 이러면서. 둘이 되게 친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모의고사 조졌습니다. 반에서 2등인데 3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원 그날 이제 모의고사 친 다음 날이었는데 학원에 와가지고 친구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니 왜 가방 위치 바꾸냐면서. 일부러 했다고. 봐봐. 수능 시험 치러 가잖아요. 환경 더 열악합니다. 진짜 열악해요. 영어 듣기 잘 들리지도 않고요. 긴장돼서 안 들리는데 막 주변 소음이나 막 사람 숫자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고요. 그 다음에 오만 잡다한 소음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점 치다 보면 학교에서 뭐 하는 애도 있냐면 자는 애도 있어요. 근데 혹시 그거 압니까? 학교에서 누구 한 명이 자기 시작하면 이거 수면파 자꾸 퍼지는 거 알아요? 한 명 자기 시작하면 옆에 애들처럼 이렇게 전염병처럼 자기 시작하는 거 잠도 와요. 긴장되는데 잠이 와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막 8시간, 막 9시간 막 이렇게 시험을 치기 때문에 오만 것들을 다 겪게 되거든요. 그 경험치를 그냥 모의고사에서 다 쌓는 거야. 나중에 재수하잖아요. 그러면 재수할 때는 그런 걸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래서 되게 현역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등학교 생활이 나중에 좀 찌들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좀 쉴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쉬는 날로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게 모의고사 치는 날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에 쉬는 날로 이제 치부하지 말고 좀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하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기출의 숫자가 부족해요. 바뀌었잖아 시험이. 그래서 바뀐 형태의 시험을 내가 직접 제대로 뭔가 현장에서 치러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경험 자체가 드뭅니다. 그래서 좀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치고 나면 또 6월달에 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6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들어갈 거야? 기말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겠지. 이 정도 그룹이라면.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쳤을 때 나중에 시험 대비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모의고사들을 좀 신경 써서 좀 쳐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험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좀 많이 길어지는데 고등학교 3학년 그 수능 특강에 그 달밤이라고 하는 이제 황동규의 달밤이라고 하는 시가 수록되어 있어요. 혹시나 풀어봤던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 고1 모의고사 기출들 좀 많이 풀어봤던 학생들. 근데 그게 재작년 고1 10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거든. 그리고 그게 지금 올해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1 모의고사 때 그쳤던 그 학년이 2년 뒤에 고3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고1 때 쳤던 모의고사 지문이 고3 그 수능 특강에 수록돼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딱 보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신경 써서 쳤던 학생들은 대체로 다 기억해요. 야 이거 기억 안 나요? 이거 봤는데요? 어디서 봤는데? 근데 그거를 신경 써서 안 쳤던 학생 야 이거 본 적 없어?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뭔 소리야 너 이거 시험 쳤잖아. 저 친 적 없는데요. 처음 봤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막 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쳤던 이제 시험의 어떤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막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의 경험을 내가 저장을 해놓고 있으면 적어도 보면 떠오르기 마련이거든. 알겠죠? 그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31번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은 문학 할 겁니다. 문학. 31번. 자, 그래서 현대시 좀 어땠습니까? 이번에 문학이 어려웠어요? 독서가 어려웠어요? 나 오답률을 아직 안 봐가지고 오답률 한번 체크해볼까? 오답률 14번이 1등이고 16번이 1등인가? 그 14, 45. 45. 45면은 그거였네, 소설? 맞아요. 그 다음 시뮬라크를 나오는 거. 그렇게 어려웠어? 44번이 4위래요. 아 맞아. EBS 모드. 근데 14, 45는 그냥 시간 부족해서 없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뒤쪽은. 45번은 조금 어렵고. 근데 45번 생각하긴 해야 돼. 그 중간에 낚시가 하나 있거든요. 그 선지. 네. 그래서 그 선지를 14번이 1등이고 그 다음에 36번이네요. 36번이면 문학인데? 이거 그래서 이거 쓰다가 나도 드렸어. 왜? 36번이 왜 이렇게 높아?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저희 그거 쓰면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거. 아니, 소설을 읽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휘력이 얼마나 약한지가 보이는가. 고전소설이잖아. 이거 이름이 문제가 아니야. 어휘력 문제 맞아요. 어휘력 문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5번 이해되고요. 일단 보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시간 부족했을 거고 그 다음에 시뮬라시오 시뮬라크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보기 설명을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치 비문학처럼 돼 있어서 그 개념을 좀 이해했어야 된다. 44, 45가 높구나. 그 다음에 37은 뭐야? 그냥 고전소설 다 어려웠구만. 지금 36, 37, 38이 다 올라가 있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고전소설 펼쳐봐. 이거 36, 7, 8. 이거 맞아요. 36, 7, 8이야? 또 들었어. 아니, 아이고야. 진짜 이 정답률 그대로네. 67%거든? 셋 중에 둘 틀렸어요. 그 다음에 정답은 50%거든요. 셋 중에 한 명 틀렸습니다. 37번 이런 식으로. 나만 틀렸어. 아닌가? 두 명인가? 아, 두 명 틀렸네 37도? 아닌가? 36은 다 틀렸구나 3명 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사람 더 오고 나면 나중에 저기 다음 주에
다 물어봐야 돼. 다들 영재 갔나? 두 명 갔어요. 그리고 수빈이 어디 간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더 있는데 아닌가? 한 명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연이 어디 갔지? 아 아연이 좀 이따 와요. 아 그렇게 되면 맞네. 아, 왜 이렇게 갑자기 텅 비었냐? 하여튼 오남률이 이렇다고. 아 대부분 문학이었구나. 독서가 오히려 밑에 쪽에 있네. 앞에서 써 그런가? 근데 문학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상위권의 변수가 될 겁니다. 이번에 고3 3월 모의고사 어려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박살이 났다던데요? 1컷이 70점대요. 70점이요? 78점인데 68점이 1등급이었는데 보통 그 정도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독서가 어렵긴 어렵다. 근데 독서는 이번에 그 4개 중에 1개만 어려웠어요. 1개만 어려웠고 나머지는 다 쉬웠거든. 근데 문학이 그렇게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나도 근데 안 풀어봤어. 그 현대시 하나만 풀어보고 뒤에는 안 풀어봤거든. 나중에 풀어봐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려웠길래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고3 학생들이 얘기한 게 그거였대요. 읽고 나서 어쩌라고였대. 어쩌라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읽고 나서 혹시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 고전소설 읽을 때 똑같았겠죠? 어쩌라고 하냐? 그러니까 내용 틀렸겠지. 30몇 틀렸겠죠. 자 봅시다. 네 고전소설 괜찮아. 경험치만 쌓이면 돼. 자 일단 가부터 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으로 활용된다면 요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냥 이제 이 지문 그냥 본문만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그냥 오늘은 해설하는 겸 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알겠죠? 가를.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시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이야.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경우가 있다고요. 과거와 현재가 그러면 나올 건가 봐. 이때 시각이나 후각 등의 이미지는 풍경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중간중간에 쌤이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줄 텐데 구체적이다의 반대말이 뭔데? 추상적. 자 그러면 추상과 구체가 서로 반대 개념이라네. 추상적이다의 뜻이 뭐야? 추상적이다의 뜻. 실제로 아는 거를. 실제로 없어? 아 그건 안 돼. 내가 널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랑이 없어?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실제로 없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아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그러면 구체적인 건 혹시 보이는 거야? 아 그건 아닌데. 아니야? 틀릴 수 없어요. 특정 지을 수 뭐라고 없다고. 해야 되지? 자 일단은 다시 아까 볼 수 없다고 했어. 추상적으로. 맞죠? 추상적인 건 볼 수 없어. 사랑 볼 수 있어? 없어. 우정 볼 수 있어? 없어. 아침 볼 수 있어? 없어. 밤 볼 수 있어? 없어. 3시간 볼 수 있어? 없어. 맞죠? 자 추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볼 수 없는 게 추상적이야. 그럼 구체적인 건 반대라며. 그럼 볼 수 있어? 그건 또 아닌데. 아니야. 볼 수 있어. 반대라고 했잖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 구체적인 건. 자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추상적인 거. 볼 수만 없을까요? 뭐도 할 수 없을까요? 혹시 사랑을 만질 수 있어? 만질 수 없을 거야. 그럼 구체적인 거 만질 수 있어? 만질 수 있는 거야. 왜? 추상적인 거 만질 수 없는 거니까. 혹시 사랑을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자 지금 내가 쭉 연결했어. 추상은 그걸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구체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구체적인 건 뭐 할 수 있다? 뭔데? 아닙니다. 맛본다. 만진다. 뭐라고요? 뭐가? 오감.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하는 감이 뭔데? 감각. 자 구체적인 건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는 걸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문학에서. 야, 이 자료나 수치가 구체적으로 막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 보고 구체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문학에서 구체적인 건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거야. 책상 구체적이 아니야.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책상 맛볼 수 있어 없어? 있어. 안 보는 거지 맛을. 맛을 보려면 볼 수는 있지. 맛 없겠지. 맞죠?
자, 구체적인 대상은 우리가 감각 가능한 대상을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건데 주상은 감각 불가능한 대상인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시각이나 후각 등의 이미지는 풍경을 구체화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풍경이 뭐로 제시된다?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자, 다음 뿐만 아니라 화자의 기억을 환기하며, 환기는 무슨 뜻이야? 떠올리면. 떠올리다, 불러일으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답니다. 뭐가? 시각이나 후각 등의 이미지는. 자, 구체화한다.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럼 이 시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야? 이미지야. 자, 화자는 풍경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감지한답니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나오나 봐. 개인적 기억이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며 개인적 기억과 역사적 사건도 나오나 봐.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거나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끊고 우리가 나 지문을 내재적으로 읽고 나서 내가 몇 가지 의미들을 좀 풀이해 줄 거야.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이거 모의고사 10페이지 펼치면 되고요. 아연이 모의고사 있어? 네. 지금 방금 시작했거든. 그냥 바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나 지문 봅시다. 봐봐. 내가 이거 예전에 이제 중학생 때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은 늘 얘기했는데, 현대시야 시. 그럼 화자잖아. 화자가 있을 거 아니야. 누가 하나 얘기합시다. 자, 현대시는요, 화자가 있을 겁니다. 화자는 무엇을 볼까요? 대상을 실제로 볼 수도 있고요. 대상이 추상적이라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도 있겠지.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대상을 바라볼 거야. 맞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바라본다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냐면 시적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생판 모르는 작품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외부 지문 나온다고 했잖아. 자,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걸까요? 정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시야. 기본적으로 시를 내재적으로 감상한다라는 건, 자,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기억나죠? 중학생 내려왔던 거. 자, 시를 내재적으로 감상한다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내가 처음 보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만 파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문학에서 특히나 국어 모의고사에서 문학 공부나 이런 것들, 문학 개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회의감을 느끼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작품 해석의 관점 네 가지 배웠잖아. 맞죠? 작가적인 관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관점,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관점에 따라서 주제가 똑같아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매번 읽을 때마다 관점을 다르게 하면 주제가 달라지는데, 문제를 어떻게 똑같은 관점, 60만 명이 어떻게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내재적으로만 읽는 거야. 외재적으로 읽는 건 무엇에 도움만 받는 거야? 보기에 도움만 받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감상의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 내재적 감상이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돼. 나와 있는 것만 본다고. 나와 있는 것만 생각한다고. 객관적으로 떠올린다고. 그래서 내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시가 일단 상황이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마치 내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을 때 무슨 장면이 보일 것 같은지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뭔데?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화자의 태도일 거거든. 행동일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 대상을 왜 떠올리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대상을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지, 특정한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시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고3 문학 박살났다고 했잖아. 왜 박살났는지 알아요? 시 안에 정서를 특정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시가 뭘 말하는 건지 읽고 나서 어쩌라고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건 뭐로 판단하면 돼? 나와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돼요? 자, 근데 고1 수준에서 그러진 않겠죠? 자, 이거 나 지문 봅시다. 나 지문을 지금 동영상을 찍어봅시다. 눈에 뭐가 보입니까? 누가 뭘 하고 있어요? 그쵸? 화자는 감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야? 감을 따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그렇죠? 자, 나무야. 받침대가 있을 거야. 맞죠? 화자가 어떻게 됐어? 올라갔어. 손을 여기로 뻗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 감을 따고 있는 상황이지. 맞죠? 상황이야. 자, 그러면 상황,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면 화자가 감을 따면서 무엇을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한다? 본문 봐. 제일 첫 번째 하는 생각부터 순서대로. 그치? 아버지를 생각한다. 근데 진토가 무슨 말이야? 토가 뭐야? 토. 흙이야, 흙. 이제 진흙이 됐다는 거야. 아버지가 진흙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돌아가셨다. 자, 그럼 연결해 봅시다. 화자는 감나무를 따면서 누구를 생각한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한다. 가 되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 제시되어 있는 상황으로만 보면 화자는 왜 아버지가 떠올랐는데? 예상. 아버지랑 감나무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감나무를 보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봅시다. 올해도 고향집 감을 땄답니다. 감을 땄대요. 맞죠? 복잡하게 우거진 가지들.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우거져 있나봐. 맞죠? 매년 내가 골라서 딛는 순서가 있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올라가면은 순서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가지 오고 두 번째 가지 오고 딱 순서가 있다는 거야. 딱 딛고 따는 게. 맞죠? 왜냐면 나뭇가지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나뭇가지는 높이마다 다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따는 거 하나, 여기에서 따는 거 하나, 여기에서 따는 거 하나, 하나 따겠죠. 맞죠? 자, 그래서 내가 골라 딛는 순서가 있대요. 지금은 진토가 되었을 아버지의 뭐라고 되어 있어? 등뼈랍니다. 등뼈 왜 나왔는데? 뭐랑 비슷하게 생겨서? 나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죠? 자, 허리 휜 그 몸 냄새. 아버지 허리 휜 거 왜 얘기하는데? 뭐랑 비슷해서? 감나무의 모습이랑 비슷해서. 자, 허리 휜 그 몸 냄새를 군데군데 묻혀놨답니다. 감나무에서 감의 냄새를 맡으면 혹시 아버지 냄새가 나요? 안 나. 그러면 의역해 봅시다. 감을 따면서 이 감에서 누가 떠올랐다? 아버지의 냄새가 떠올랐다. 이거 볼 수 있겠죠? 자, 군데군데 묻혀둔 바이지만 타관은 이제 다른 지역이죠. 다른 지역 길에는 도통 어두 이 말씀은. 자, 감나무를 오르내리는 내 부부정한 그림자. 자, 잘 보세요. 허리 휜 그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허리 휜 그 몸은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 아버지고요. 또 뭔데? 감나무야. 근데 이 그 몸 자체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몸이야. 아버지의 몸 냄새니까. 맞죠? 자, 그러면 구부정한 아버지의 몸 냄새.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내 구부정한 그림자. 이제 뭐도 생겼어? 아버지랑 나의 공통점도 생겼어. 바로 뭔데? 허리가 굽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자 보면은 우리가 구어적으로 일상적으로 쓸 때 야, 내가 너 때문에 허리가 휜다. 허리가 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삶이다? 고된 삶이다.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았는데 나 역시 뭐 하고 있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야. 아버지처럼. 자, 어느덧 거미같이 늙은 거미같이 더디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 어느덧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조금만 다른 말로 하면 벌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시간의 변화를 내가 잘 감지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이 정도로 지난 줄 모르게 벌써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게 선지에 있었죠. 자, 어느덧 늙은 거미같이 더디답니다. 느리대요. 감나무를 내려와 땅을 디디니까
작년보다도 더 큰 안심이 덥석 날 받아 안는답니다. 자, 땅을 디딘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 안심이 날 받아 안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위로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뭐 계단 타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비슷한 거 뭐 올라갔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려올 때 한 발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땅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맞죠? 땅으로 내려왔는데 땅이 날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해주고 있어. 덥석 안아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덥석 안아준다. 땅이 마치 날 덥석 안아주는 것처럼 내가 내려왔는데 어떤 감정이 들었다? 안심하는 감정이 들었다. 연결하는. 자, 그래서 더 큰 안심이 덥석 내려와서 나를 안는다. 나를 이제 안심의 감정이 느끼게끔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자, 다음 감나무를 한참 올려다본대요. 자, 감나무를 한참 올려다보고 속절없이 고목이랍니다. 자, 고목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래된 나무이자 동시에 좀 말라가는 나무죠. 그래서 마치 뭐 하는 존재같이 보여? 늙어가는 존재같이 보여. 자, 그래서 그 감나무를 한참 올려다보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정서를 화자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정서가 어떤 정서인데? 뭐 아버지를 기억하는 정서, 생각하는 정서. 그 다음에 또 뭐야?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라는 정서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 나무를 한참 올려다본답니다. 자, 속절없이 고목인 한 시절의 유적이 쓸쓸히. 자, 한 시절의 유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이 감나무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겠죠. 아버지의 세월보다 더 오래 있었겠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래서 한 시절의 유적이 쓸쓸히 서쪽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고목의 모습이 마치 어때? 쓸쓸히 서 있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자, 다음 빈 감나무의 검은 골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내가 감을 따러 올라갔잖아. 맞죠? 그러면 감을 땄잖아. 그러면 원래는 감나무가 멀리서 보면은 따기 전에는 무슨 색깔처럼 보였을까요? 감 색깔, 주황색들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었겠지. 내가 감을 다 땄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멀리서 보면 그 나무의 색깔에 주황색이 보일까? 안 보이겠지. 무슨 색깔이 보인다는 거야? 검은색이 보인다는 거야. 검은 고목의 어떤 색깔만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빈 감나무의 검은 골조라고 하는 건 감을 다 따고 남은 나뭇가지들을 말하는 거겠죠. 저녁 노을 깊이 음각으로 찍히면서. 이게 무슨 말인데? 음각이 뭐야, 여러분들? 음각. 여러분도 혹시 중학생 때 이거 판화 안 해봤어? 해봤어? 판화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칼로 이렇게 파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파내지잖아. 맞지? 그걸 음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뭐 같은 거야? 이렇게 판화로 이렇게 파내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왜 그런데? 지금 저녁 노을이 마치 막 주황색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봐. 이미지겠죠? 자, 그 저녁 노을 주황색의 이미지에 검은 색깔의 뭐가 보여? 나뭇가지들이 마치 판화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야.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내 등덜미를 붉게 떠민다라고 되어 있어. 자, 빈 감나무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뭐 있어? 자, 우리가 표현과 관련해가지고 표현상의 특징이 있죠. 색채어가 활용되어 있다, 단어법이 활용되어 있다, 이런 거 있죠. 시에 딱 한 개 나옵니다. 보통 한 개에서 두 개 나와요. 많이 안 나와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찾으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표현 방식 이런 거 나오면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찾아야 됩니다. 한 개 있느냐 없느냐, 두 개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백상루 별곡입니다. 이거는 고전시가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랑 뭐가 연결되어 있어? 현대시랑 고전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요거 그 인터넷 뭐 이런 사이트나 이런 데도 분석지가 아직 정확하게 올라가 있진 않아 있어가지고 지금 분석지 없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보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분석지는 이제 탑재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프린트 해가지고 나중에 다 다시 보내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백상루 별곡이라고 하면 루가 뭔데? 맞아요. 정자 같은 거. 누각입니다. 누각.
두각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화자가 두각 위에 있을 수도 있어. 맞죠? 자, 다음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것부터 보면은 아침 물결이 잔잔하여서 수면이 맑답니다. 자,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뭐야? 지금은 얘야, 얘. 얘가 감각의 대상이에요, 지금. 지금은 물결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물결이 잔잔하다고 아침에. 그러면 누각 주변에 뭐가 있다? 강이 흐른다, 물이 있다, 호수가 있다, 바다가 있다 정도 떠올릴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아침 물결이 잔잔하여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현하다라고 할 때 표현하다가 뭐냐면 마치 이렇게 둥실둥실 떠올라서 이렇게 막 저 멀리로 날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야. 그걸 표현하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둥실둥실 떠서 멀리 나가는 것 같대요. 아침 물결을 보고 있으니까. 자, 다음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 저물력 바람 불어 물결을 놀래고. 자, 그래서 지금 저물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침 물결은 이렇다고. 저녁 물결이야. 이거는 저물력이니까. 바람 불어서 물결이 어떻게 되는데? 놀래고. 자, 그럼 물결 잔잔해서 뭘로 바뀌었어? 물결 놀람으로 바뀌었어. 햇빛이 금색이 되어서 노을이 뻗치니 여기 뭐 있어? 색채요. 색채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뒤에 문제가 나와서 그런 거야. 왜 늦었어요? 이런 이씨! 모의고사 했어요? 오케이. 11페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아. 걔는 저기 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안 온 사람 본인 빼고 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9시에 깼거든요. 일찍 때문에. 근데 다 잠들었는데. 쉬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자, 다음 햇빛이 금색이 되어 노을이 뻗치니 천상의 신선들이 묘약을 만드느라 불을 조절하여 하며 온갖 곡식이 부엌에 끓이는 듯 수군 백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물결 보고 있잖아. 그치? 엄마야? 뭐야? 가운데 됐다. 자, 색채어. 자, 색채어가 아니고 물결.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건 물결이야. 맞죠? 물결을 보고 있는데 천상의 신선들이 묘약을 만드느라 불을 조절하며 온갖 곡식을 부숴 부엌을 끓이는 듯, 부엌에서 끓이는 듯 수군 백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수군 백만이 고기밥이 되었다. 이거 지금 밑에 뜻 나와 있다. 그쵸? 뭔 얘기 생각하는 거야? 살수대첩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살수대첩이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잖아. 과거라는 흔적은 우리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는데, 밑에 뜻에서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 요거 보입니까? 양호. 배경은요, 임진왜란이 때가 배경입니다. 맞죠? 이때가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 정유년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때가 시대적 배경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주 먼 옛날의 과거가 되는 거야. 연도로 따지면 1000년 차이 넘어요. 1000년 넘게 차이 나는 거야.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물결이 막 놀래지고 저녁에 막 이렇게 원래는 잔잔했는데 막 일렁이고 울렁이고 막 물결이 생기는 모습 보니까 뭐가 떠오르는 거야? 살수대첩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그래서 조수의 성난 기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수가 뭔데? 밀물 썰물이잖아. 이거의 성난 기운이 어느 곳이 잠잠하겠는가? 지금 이게 저녁 모습의 이제 물결인 거죠. 이제 밀물 썰물 때문에 이제 물이 막 이제 격하게 차지는 거. 자, 다음 강가의 일곱 불상. 주변에 강이 있네. 맞죠? 일곱 불상은 아느냐 모르느냐?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니. 자, 산수가 뭐야? 자연이다. 그쵸? 대비죠.
대비 또는 대조. 자, 슬픔이 그지없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적지 마. 띠용해야 돼요, 띠용. 그러니까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내가 궁금해야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자, 지금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내용 나오고 있어? 화자가 백양루에 무슨 누가 이름 뭐야? 백상루에 있나 봐. 맞죠? 주변에 강이 흐르나 봐. 물결을 아침 물결, 저녁 물결 다 봤어. 맞죠? 왜 슬프냐고요? 일단 첫 번째 흔적은 뭐야?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슬픔이 그지없다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뭔가 어떤 슬픔의 흔적이 있나? 또 이것만 가지고 왜 슬픈지 모르면 뒤에서 슬픔의 어떤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지, 찾아봐야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 거야.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인데 슬픔이 끝이 없답니다. 자, 어른아이 예닐곱 기별 없이 찾아오네 나그네의 정회를 떨쳐내면 어떠한가? 정회는 정서죠, 정서. 품은 정서를 정회라고 해요.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정서잖아. 이 나그네가 누군데? 화자 본인이야. 자, 그러면 이 백상루, 이 사람 고향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한때 태평성세라고 되어 있죠. 태평성대가 뭔지는 알죠? 아주 평화로운 시대. 맞죠? 자,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태평성세라고 하는데 태평성대, 태평성세, 태평성대, 태평시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한때라고 되어 있어. 영원했어, 안 영원했어? 영원하지 않았어. 일시적이야. 맞죠? 어느 한때야, 어느 한때. 그 태평성세를 대강만 물으니 지난 일이 아득하여 자취만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취가 무슨 자취만 남아있는 거냐면 태평시대의 자취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잘 보세요. 태평성대, 태평성세. 자, 인간의 일이야, 자연의 일이야? 인간의 일이니까 전쟁을 안 해야 태평성대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태평성대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전쟁 중이다. 또는 외부적으로 전쟁하지 않더라도 국가 내부적으로 뭐가 많다? 정치적인 혼란이 많다. 이게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거잖아. 자, 태평성대는 인간의 일입니다. 자연의 일이 아니야.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인간의 일은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유한합니다. 이때 기준으로 따지자면 100년도 못 살고 죽을 텐데. 맞잖아. 자, 그래서 인간의 일은 무한합니다. 자연의 일은요, 무한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거나 사계절 내내 푸른 산이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푸른색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니 인간의 유한성과 자연의 무한성을 대비하여 슬픔을 느끼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은 유한해요. 그런데 인간사죠, 인간사. 인간사는 유한해요. 그런데 자연은 무한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여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슬픔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뭐야? 한때 태평성대가 뭐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취만 남아있기 때문에. 얘도 뭐랑 똑같은데 인간의 일이랑 똑같거든. 인간사는 자취만 남아있다고, 흔적만 남아있고 다 사라졌다고. 그러니 이 태평성대는 언제의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야? 먼 옛날의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야. 이게 먼 옛날의 태평성대인데 이거 나중에 고전소설에 예시 나옵니다. 찾아줄게요. 자, 나중에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고전소설에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도 이거 자주 나와요. 나중에 태어난 것을 안타까워한다. 근데 여러분들 저기 예비 고1 수업하면서 고전 시간 많이 읽었잖아. 나중에 나니 내가 원통하다, 내가 너무 아쉽다 이런 말 많았는데 혹시 기억나요? 옛날에 그 태평성대 시절에 내가 태어나지 못한 거야. 그 시절에 태어나지 못하고 후대에 태어난 나를 뭐 하는 거야? 슬퍼하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서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못하고 지금 시대는 정유재란이 일어난 때겠죠. 자, 그래서 그때에 태어나서 바람결에 술잔을 기울이니 못다 푼 시름이 갈수록 새롭도다. 자, 못다 푼 시름. 자, 아까 이야기했던 뭐랑 연결돼? 연결될까요? 슬픔이랑.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다 풀어내지 못한 시름이 갈수록 새롭도다. 술을 마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지금 뭐냐면 화자의 개인적 정회입니다. 왜 끊냐면 밑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나라의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바뀐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정사가 안정되어, 정사는 정치하는 일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어서 좋은 제도가 시행됐답니다. 태평성대가 올것 나와. 자, 백성들이 편안하여 난리를 잊었도다. 임금이 환궁하여 중흥을 여시니, 나라가 막 중흥을 여시니 가득 찬 티끌을 내일이면 다 쓸겠도다. 환궁했다며. 환궁은 돌아왔다는 뜻이잖아. 맞죠? 뭐 때문에 돌아왔는데? 뭐 때문에 돌아왔어? 전쟁 끝. 자, 그래서 임금이 환궁했다는 뜻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막간상식. 임진왜란 어느 임금 때 벌어졌어요? 선조 임금 때. 임진왜란 벌어지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도망부터 쳤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어찌 보면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도망을 갔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빛과 같은 속도로 도망간 사람 2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선조 임금. 또 누굴까요?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그 저기 6.25 전쟁 일어났을 때. 맞죠? 인조는 도망을 제대로 못 갔어. 그러니까 어디에 갇혔어? 남한산성에 갇혔지. 이해돼요? 그 한겨울에 남한산성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쩌자고. 맞잖아. 섬으로 가시던지요. 선조처럼. 이해돼? 그러면 살았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도망도 잘 차야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선조를 찾으려고 경복궁까지 다 들어갔거든, 왜군들이. 그래서 조선의 한양에 있는 궁을 탈환했으니까 자기들은 전쟁 이긴 줄 알았잖아. 근데 사실 임금 딴 데 있었거든. 맞죠? 그래서 자꾸 의병 일어나고 하니까 이 일본 군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전쟁 우리가 이겼는데 왜 자꾸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해군이 이제 이순신에 의해서 막혀버렸잖아. 이제 지원이 끊기고 이러면서 이제 왜군들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처음에 자기들은 그냥 전쟁 아주 손쉽게 3일 만에 이긴 줄 알았습니다. 3일 만에 서울까지 올라갔잖아. 맞죠? 그랬는데 임금은 벌써 없어. 빛과 같은 속도로 도망가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자, 그래서 도망갔다가 뭐 했어? 다시 돌아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무사히 다시 이제 정사가 안정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가득 찬 티끌은 내일이면 다 쓸겠도다. 가득 찬 티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티끌은 바로 뭔데? 전쟁으로 인해 생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겠죠. 근데 이 사소한 건 글쓴이 입장에서 사소한 겁니다. 백성 입장에서 사소한 건 아니에요. 백성 입장에서 그냥 완전 파탄이 난 거예요. 왜냐면 그 농사 짓고 있던 밭들이나 이런 걸 임진왜란도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잖아. 몇 개월 동안 뭐 했어도 군함발로 다 짓밟으면서 지나갔단 말이야. 농사 다 망했지. 맞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후로 진짜 엄청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농사는 1년 동안의 사업인데 그거를 막 정유재란 또 일어났으니까 몇 년 뒤에. 맞죠? 그래서 백성들 엄청 가난해졌어요. 자, 하여튼 가득 찬 티끌을 내일이면 다 쓸겠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뭔데, 임금이 돌아오셔서 이제 제대로 된 정사를 펼치시니까 이제 진짜 태평성대가 찾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죠. 희망. 천자가 현명하여. 자, 우리 고전소설에서 천자 누군데? 황제죠. 황제. 어느 나라? 중국에. 우리나라의 왕은 황제라고 못 불렀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명나라가 중심이었던 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명나라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천자라고 하는 중국의 왕이야. 근데 나중에 저 고전소설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상이 나오죠. 상은 이제 조선의 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혁명하여 무리를 살펴서 뭘 보냈다고? 양호를 보냈다고요. 지원군을 보냈죠. 명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인 거야. 화자가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해야 돼. 공간의 이동이죠. 자, 소신을 중용하여, 소신은 본인이죠. 화자 본인. 본인을 중용했다는 건 고용했다는 거죠. 자, 자기를 고용해서 영의사로 가라고 했다고. 중국에서 이제 사람들 올 거니까 너 사신으로 가라고. 그래서 지금 이 화자가 바로 뭐야? 중국으로 이제 중국 오는 사람들 맞는 사신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신으로서 가다 보니까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을 뭐 한 거야? 떠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곳이 바로 어딘 거야? 백상루라는 두각인 거야. 사신으로 와서. 알겠죠? 자, 그 사신을 접대하는 거예요. 접대하는 이제 신하로 와서. 자, 그래서 나란 일을 걱정하여 한 시박비 궁궐을 떠나오니. 그래서 내가 원래 궁궐에 있던 사람인데 궁궐을 떠나왔다고. 봄옷을 간 만들 3월 초하루였네. 그때 3월 달에 왔나봐. 꽃 피고 꽃 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시간의 흐름이죠. 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 더 있습니다. 뽕과 삼도 거두고 꼴국식도 성축하여 5달이 넘었으니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가을이라 놀랐네. 전부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놀랐다잖아. 놀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벌써 5달이나 지났다고 이 말이잖아. 그렇죠? 자, 그럼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렇죠? 행장이 무슨 뜻이야? 짐이야, 짐. 여행짐을 행장이라고 합니다. 행장을 만지는 이유는 뭔데? 그리움. 뭐에 대한? 고향에 대한? 또는 궁궐에 대한? 빨리 돌아갈 날을 생각하는 거죠. 돌아갈 날을 헤아리니 몇 달 어느 날에 채찍을 재촉하여 갈까? 새벽에 꿈이 많으니 갈 길 멀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무 멀다고 느끼는 거야. 그럼 나 언제 돌아가지? 나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맞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이 백상루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고향이 아니고 지금 잠깐 일을 맡아서 와 있는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아까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이 34번 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관찰 대상의 변화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A가 공간의 이동에 따른 맞아? 아니죠. 공간의 이동은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는 관찰 대상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리적 추이, 심리적인 변화인데 심리적인 변화를 빼고서라도 관찰 대상의 변화만 따지면 이거는 뭐에 해당해요? A라고 볼 수 있겠죠. 물결 변하는 거잖아. 아침에 물결, 저녁에 물결. 아침에는 잔잔했고 저녁에는 막 세고. 자, 다음 2번. A는 대상을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B는 사건의 경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다, 그쵸?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거 물결이죠. 사건의 경과가 뭐야?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없어? 내적 성찰이 진행되는 과정이 없죠. 내적 성찰이라고 하는 게 뭐야?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내적 성찰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적 상황이 변화되는 양상은 있어 없어? 있죠. 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출의 선지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야. 그냥 맞는 선지, 틀린 선지뿐만 아니라 틀린 선지 안에서도 뭐는 맞는 말이었는지, 뭐는 틀린 말이었는지. 그렇죠? 이제 분석한 학생도 있을 테니까 분석한 학생은 자기가 분석한 거랑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자,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원경에서 근경, 이게 무슨 말이야?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진 않았죠. 왜냐하면 물결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경관 열거 없죠. 그래서 이건 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A, B, C, D, E에 대한 요거 봅시다. 33번. 자, 요거는 감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그쵸?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허리 휜 그 몸 냄새가 군데군데 있다잖아, 맞죠?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A, 감나무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드러낸다.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왔다 갔다 하세요. 난 이걸로 바로 볼게요. 자, 그래서 감나무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뭐가 떠올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겠지. 그렇죠? 자, 다음 B, 신체 변화가 자신이 예상한 대로 일어났음을 부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B라고 하는 건 어느덧이야, 어느덧. 맞죠? 뭐야? 예상치 못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상한 대로 일어났다가 아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전용 노을 속의 감나무의 선명한 인상. 뭐로 되어 있다고? 음각으로 되어 있다고. 마치 목판처럼. 그렇죠? 목판 인쇄물처럼. 자, 다음 32번 봅시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은 뭐였어요? 기억은 고목이다, 그쵸? 니은은 귀뚜라미죠.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죽음의 허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존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니은과 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을 보면 되는데, 기억이 죽음의 허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자, 죽음의 허물을 극복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는 어떤 존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그걸 극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극복했다라고 얘기하려면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막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늙어가는 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되게 가뿐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음의 허물을 극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고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뚜라미가 강인한 생명력과 관련이 있어요? 전혀 없다, 그쵸? 귀뚜라미는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는 존재야? 그냥 시간. 그렇지, 시간의 흐름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3번이 된다, 그쵸? 세월의 흐름에 따른 쓸쓸함을. 자, 쓸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는 이유는 뭐야? 마찬가지로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표시. 고목인 찬 시절의 유절이 쓸쓸히 서쪽에 서 있다며. 맞죠? 그러면 뭐야? 그냥 홀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자체의 어떤 쓸쓸함을 화자가 느낀 겁니다. 고목이 쓸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쓸쓸함은 누가 느끼는 거야? 화자가 느끼는 정서인 거야. 그렇죠? 자, 니은은 계절에 따른 변화, 놀라움을 다 자아낸다.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이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35번 볼까요?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선지. 나에서 화자는 매년 고향 집에 감을 따며 다에서 화자는 뽕과 삼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군. 자, 시간의 흐름을 감지한다라고 할 때 요거는 우리 가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시는 전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는 구절이 다 드러나요. 맞죠? 자, 그래서 감지하고 있군.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선지 봅시다. 나에서 우거진 가지들은 개인적 기억을, 다에서 조수의 성난 기운은 역사적 사건을, 우거진 가지는 무엇을 떠올렸어? 아버지를 떠올렸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조수의 성난 기운은 뭘 떠올렸어? 살수대첩을 떠올렸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개인적 기억, 역사적 사건. 맞죠? 자, 다음 화자는 허리 휜 아버지와 구부정한 자신을 대응. 맞아, 아니야? 맞아. 여기까지. 자, 다음 다에서 화자는 변함없는 산수와 유한한 사람을 대조.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뭐가 틀렸는데? 자연을 예찬이 틀렸어. 자, 문장을 연결하면 허리 휜 아버지와 구부정한 자신을 대응해서 자연을 예찬해. 자, 다음 변함없는 산수와 유한한 사람을 대조하여 자연을 예찬해.
이 변함없는 산수와 유한한 사람을 대조하여 자연을 예찬한다라고 하는 게 아닌 이유가 뭔데? 정서를 정확하게 찾아보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니 띠용 슬픔. 자, 자연을 예찬하는 게 아니고 뭘 느끼고 있는 거야? 다는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맞죠? 나머지는 뭐 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고전 소설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요거만 간단하게 보고 마칩시다. 자, 14페이지.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일단 요거 먼저 봅시다. 요 732라고 하는 희곡입니다. 희곡 여러분들. 이거 별표 치세요. 지문. 자세히 읽으세요. 왜냐면 이강백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쓴 작가와 같은 작가가 쓴 작품이 마침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비교하기 참 좋습니다. 알겠죠? 자, 마침 이것도 연극이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이 732, 13페이지 봅시다. 732라고 하는 이제 동네에 사는 갓난어미는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이유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빨갱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이제 1970, 80년대에 이제 공산주의자들 보고 빨갱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빨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상의 갈등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라는 단어 자체에 뭐가 담겨 있다? 이념 갈등이 담겨 있어요. 낮잡아 부르는 말이거든, 그런 사람들. 자,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당시에 차별받았다 이 말이겠죠. 12명의 아이들을 거두어서 보살핀답니다. 자,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갓난어미의 무덤을 732를 떠난 후에도 뭐라고 적혀있어? 찾는다. 선지에 떠난 뒤에 안 찾았다는 말이 있었다. 그쵸? 찾았습니다. 자, 갓난어미의 무덤을 옮긴다는 공고가 나자 자식들은 면사무소로 모이고 형사들은 자신들이 쫓는 사상범이 무덤 이장과 관련하여, 이장이라고 하는 건 옮기는 거죠. 무덤을 옮기는 걸 이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무덤 이장과 관련하여 732로 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732로 향합니다. 자, 그래서 형사가 있어. 형사는 뭐 하고 싶어? 사상범 검거가 목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상범은 누굴 말하는 거야? 빨갱이를 말하는 거야. 빨갱이 검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근데 빨갱이의 자식들이라고 다 빨갱이야?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온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면장이 얘기하는 게 뭐야? 지금 여기에는 732에는 그냥 양순한 주민들만 남았다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뭐가 없다? 빨갱이 없다는 거야. 소위 말해. 근데 732 출신이라고 하면 다 뭘 받고 있어? 차별받으면서 살아가거든. 혼사길, 결혼하는 길이 막히고 출세길도 막힌다고, 살 길도 막막하고, 이제 732 출신이라면 다 그렇게 차별받고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사실 732에 살던 원래 사람들, 이게 주민들을 말하죠. 732 주민들은 난리를 일으킨 게 아닌데, 난리를 일으킨 건 빨갱이들인데, 온갖 피해는 그들, 주민들이죠. 자, 그러니까 늙은 형사가 뭐라고 얘기해? 좋게만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지금 뭐야? 이 면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당신 왜 732를 좋게 얘기하지? 맞죠? 자, 나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면장님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 놈이 732 출신입니다. 자, 지금 면상무소에 와 있는 자들, 이 누구야? 아들들이죠. 아이들이죠. 12명의 아이들. 그렇죠. 빨갱이의 자식들이 난 모두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다. 자, 모두 위험하다고 봐야 된다. 편견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면장이 뭔 얘기합니까? 주민들은 빨갱이의 자식들, 이 12아이들이죠. 싫어한다고요.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마을 주민과 12아이들의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죠.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주민들과 12아이들이. 그래서 이 12아이들이 이 고향을 찾아오는 게 계속 마음에 안 든다가 마침 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그 도로 위치에 있는 그 무덤을 이장시켜버리자라고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면장이 중략 내용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중략 내용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중략하고 줄거리 안 나와 있잖아. 줄거리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뭔데요? 알아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난감한 표정으로 그런 부담스럽지만 칠산리 주민들이 당신들 어머니의 무덤을 폐하에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 면장과 12아이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의견 충돌? 무덤 이장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강경한 어조로 그렇게 할 때는 하라죠. 그러나 면장님 이걸 알아두세요. 그 무덤 옮기는 걸 반대하는 건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오지 못한 사람들, 오고 싶어도 막내처럼 올 수 없는 사람들, 그 모두가 반대하는 거라고요. 라고 하면서 자, 지금 여기에 장녀, 그 다음에 차녀, 그 다음에 삼녀까지 있나? 삼녀는 없네. 자, 그 다음에 장남, 차남, 삼남 있다, 그쵸? 삼녀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삼녀. 자, 그럼 이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지금 6명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얘네들이 다 의견 일치가 돼, 안 돼? 안 돼. 강경하게 반대하는 게 누구야? 장녀야. 그렇죠? 이 장녀가 아주 강경하게 반대하죠. 자, 이 장남의 이야기 봅시다. 자,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뭐라는 거야? 칠산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으로 옮겨드리면 그곳이 칠산리, 서쪽으로 옮기면 그쪽이 칠산리. 그러니까 결국은 뭘 설득하고 있는 거야? 이장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반대하고 있는 건 누구? 장녀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남쪽으로 옮겨도 그곳이 칠산리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화장해서 각각 나눠 가지고 그러면 그 모든 곳이 칠산리가 되는 거지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돌아가신 이 사랑으로 보듬어준 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 정신이 그냥 단순히 이 칠산리라고 하는 한 공간에만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 함께 칠산리로 가자구라고 하면서 다 같이 이제 칠산리로 가죠. 무덤을 직접 비장하기 위해서야. 남들 손으로 파헤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가자. 칠산리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다들 퇴장하고요. 면장이 전화합니다. 군청입니까? 여기 월평면 면사무소입니다. 군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야? 군수님이야, 수신자가. 아까는 형사 있었는데 이거 지금 형사한테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연구자들이 방금 칠산리를 향해서 떠났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떠났다라는 의미가 뭘 한다는 의미인 거야? 무덤을 이장한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겠답니다. 네, 저도 뒤따라 칠산리에 갈 겁니다. 아무 말썽 없이 그들의 어머니를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랍니다. 자, 그 말은 면장은 지금 이 어머니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만 이 12아들들과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주민들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야? 갈등이 있었던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면장이랑 갈등이 있었지만 뭐야, 지금 이 면장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난감한 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뒤로 돌아와서 자 도와줄 생각입니다. 눈이 점점 더 쏟아진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어머니가 세상을 뒤덮듯이.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눈이라는 대상과 어머니라고 하는 대상이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럼 어머니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뭔데? 주상적인 단어. 사랑이죠. 왜냐면 자신의 자식들도 아닌데 사랑으로 보듬었잖아. 맞죠? 보살폈잖아. 12아이들을. 자 그런 것처럼 눈이 세상을 온통 뭐 한다고? 새하얗게 된다. 그러면 이 여기서 보여주는 어머니 들어오세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세상 온통 퍼진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보기 한번 봅시다. 자 732는 어머니의 포용적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자식도 아닌데 보듬어 준단 말이야. 적 사랑을 통해서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732라고 하는 공간은 인연 갈등의 아픔을 간직한 곳으로 전쟁 이후에도 남아있는 인연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 이후에 남아있는 인연 갈등이 뭐야? 지금 형사가 빨갱이 잡으러 732에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빨갱이의 자식들이 732에 자꾸 들어오는 걸 누가 싫어하는 거?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 그렇죠? 자, 732 주민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하고 낙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말 어디 있어? 빨갱이의 자식들도 다 빨갱이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낙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주민들은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벗어나고 싶어 하는 행동이 바로 뭐야? 무덤을 이장시켜 버리는 거야. 자, 동시에 732라고 하는 이념을 초월한 갓난어미의 희생, 사랑. 이 실현된 곳으로 갓난어미의 사랑은 732라고 하는 뭘 넘어갔어? 물리적 공간을 넘어갔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자, 물리적 공간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 그냥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 그곳이 732야 라고 하는 순간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게 되는 거야. 맞죠? 자, 다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디에 나와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디에 나와 있어? 어머니가 세상을 뒤덮듯이. 어머니가 상징하는 게 바로 뭔데? 희생적 사랑, 포용적 사랑이야. 맞죠? 마치 세상이 새하얗게 된다는 건 눈으로 뒤덮인다는 거잖아. 자, 그럼 새하얗게 눈으로 뒤덮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온통 뒤덮이는 사랑으로 이 인연 갈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5번에 보면 세상이 뒤덮듯이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되도록 하면서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포용적 사랑을 상징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맞는 선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다음 요게 틀린 선지가 몇 번이 틀린 거야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이거 쌤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슨 전환? 주체의 전환. 누가 누구랑 싸운 거야? 12아이들과 주민들이 싸우는 거야. 맞죠? 자, 또는 이제 뭐 형사랑 주민들이 뭐 직접적으로 싸운 건 아니지만, 맞죠? 직접적인 갈등은 이제 12아이들과 주민들 또는 이제 면장과 주민들, 군수와 면장과 12아이들 또는 이제 12아이들끼리의 갈등이 드러나지. 면장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무덤을 옮겨달라고 하는 거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 거야? 주민과 12아이들의 갈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갈등의 주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얘네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3번. 나머지는 그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자 이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할 때 자 젊은 형사는 732 주민들이 양순하다는 면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죠.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732를 좋게만 얘기하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죠?
왜? 아 이거 끝날 거야. 30초 안에. 자, 자식들은 이장 공고 전에는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칠산리에 오지 않았다. 이거 요약에 있었습니다. 맞었죠? 자, 그다음 칠산리 주민들은 칠산리에 자동차길이 생기는 걸 완강하게 반대했다. 아니죠. 주민들이 만들자고 했죠. 무엇을 빌미로? 이제 무덤 이장을 빌미로 하여서. 자, 다음 장녀는 면장에게 무덤을 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밝히면서 연기 아니죠. 완강하게 뭐 했습니까? 반대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데 자 3분만 쉴게요. 지금 할 게 너무 많다. 알겠죠? 금방 쉬었다 갑시다. 봅시다.